자,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글 전체 한번 구조를 잡아보고 그 다음 그 구조를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좀 읽어보고요. 그 다음 읽어 내려가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 그 흐름을 잡는 쪽으로 가볼게. 자, 우선 첫 번째 문단을 보면 글이 이렇게 돼 있지, 얘들아. 여기 이 부분, 여기 첫 번째 문단이지. 첫 번째 내용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니? 바로 논증과 관련된 대상을 연역과 귀납으로 나누고 있고요. 연역 논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귀납 논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지. 보면 각각의 요소의 특징을 뭐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됐지? 그 다음 보면 두 번째 문단 이 부분이지. 내용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우선 요 내용이 나와 있어. 철학자들 대부분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대요. 자, 그러면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생각을 뭐라고 하냐면 통념이라 했기에. 그 다음 그 뒤에 봤더니 이와 같은 통념은 논리적 문제점을 갖고 있대. 논리적 문제점을 갖고 있대요. 그 다음 봤더니 이 문제점이 이와 같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대? 발생할 수밖에 없대. 그럼 방금 읽었던 내용 살짝 정리해보면 뭐가 나와 있고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일반적인 생각이 갖고 있는 논리상의 문제점을 밝히고 있고 그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 됐죠? 그 다음 이 이유 설명과 관련되어서 세 번째 문단 봤더니 뭐가 나오고 있니? 바로 포퍼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지. 포퍼는요, 이와 같은 귀납법의 논리적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당화시킬 수는 있다라고 뭐하는데 주장한대. 봤더니 포퍼라는 사람의 뭐가 나와 있다? 관점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이 관점을 어떻게 이와 같은 사례를 들면서 뭐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지. 됐니? 그 다음 이 내용이 어디까지 나와 있는 거야? 내용 보시면 방금 읽었던 이 부분부터 바로 요 부분까지 나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럼 이 부분 나와 있는 내용을 살짝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 있어? 우선 포퍼라는 관련 인물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고 이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무엇을 사례를 들어서 뭐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이렇게 글이 전개되고 있네. 그 다음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뭐 나와 있어? 또 포퍼와 관련된 견해가 나와 있죠. 포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포퍼는 이와 같은 반증 사례를 들어줌으로써 과학 지식이 진실이 되는 경우도 있고 거짓이 되는 경우도 있대.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반증의 시도들을 견뎌냄으로써 성공적인 과학 지식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대. 그 같은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마지막 그런데 포퍼는요 또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절대로 경험적 반증을 통해서 설명 불가능한 지식도 존재를 하고 있대. 그 내용을 뒤에서 뭐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마지막은 이제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관련 인물의 견해들을 쭉 밝히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 자, 볼게. 자,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의 주어에 주목한다. 봤더니 뭐가 나왔지? 논증이 나왔어. 그 논증은 어떻게 하고 있니? 연역과 귀납으로 쪼개어서 지금 뭐하고 있지? 설명해주고 있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분석이라고 얘기해요.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봤더니 연역 논증이라는 건 뭐가 있냐면 결론에서 지식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래. 다시 한번 확인할 뿐이래. 특징 1 나왔네요. 그 다음 반면에 당연히 반면 나왔으니까 뭐가 될까? 차이점이 될 수밖에 없겠지. 연역 논증은요 다시 한번 전제에 나와있던 내용을 결론에서 반복하는 거래. 그럼 반면에 귀납은 절대 그런 게 아니겠지? 봤더니 귀납 논증은 쭉 읽어봤더니 우리의 지식을 뭐하는 거래? 확장해 주는 거래. 요게 특징 1이네요. 귀납 논증 특징 1.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연역 논증은 전제가 참이라면 반드시 결론이 참이래. 요게 특징 2죠. 반면에 귀납 논증은
아무리 전제들이 참이라고 할지라도 결론이 확실히 참이되지 않는 경우도 있대. 이게 뭐니? 특징이지. 이렇게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뭐하고 있다? 대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됐어? 그 다음 여러 귀납 논증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 중에 뭐가 있대? 사례들을 일반화시키는 방법이 있대. 아, 귀납 논증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귀납 논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들어갈게. 자, 두 번째 문단은 철학자들의 통념 나왔고요. 그 통념에 뭐가 있대? 논리적 문제점이 있대. 그 논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거래. 모든 까마귀가 검더라도 검지 않은 까마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포퍼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귀납의 논리적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대. 하지만 귀납이 아닌 무엇을 통해서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서 뭐 할 수가 있대? 네, 정당화할 수는 있대요. 해결책이 나온 거지. 보완할 수가 있대. 됐니? 자, 어떤 지식이 반증 사례 때문에 거짓이 된다고 추론한 것은 순전히 연역적인데 과학은 이 반증에 의해 발전할 수가 있대. 봐봐. 이와 같은 어떤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에 어떤 까마귀는 검지 않다는 뭐가 있는 거지? 반증 사례가 있는 거지. 그 반증 사례를 통해서 뭐야? 디귿과 같은 새로운 지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 나왔던 이 전제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결론을 뭐 하는 거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됐지? 그 다음 내용 봤더니 뭐 나왔어? 포퍼의 견해가 나왔죠? 포퍼의 견해. 포퍼의 견해가 나와 있어. 좀 보자 얘들아. 어떤 견해가 나와 있냐면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지식은 귀납에 의해서 참임이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 논증에서처럼 전제 니은이 참임이 밝혀진다면 확실히 거짓임을 보여줄 수가 있대. 그러나 니은이 참임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건 함부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거짓임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지. 됐어요? 이와 같은 걸 통해서 포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학적 지식들은 이와 같은 반증의 시도로부터 잘 견뎌온 거래. 그래서 참신하고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노력을 진행한다면 실제로 반증이 되면 실패한 과학적 지식이 되지만 수많은 반증의 시도로부터 끝까지 살아난다면 성공적 과학적 지식이 된다는 얘기지. 즉 말을 바꾸면 모든 까마귀가 검다면 어떤 까마귀는 검지 않다라는 이와 같은 경험적 사례들을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연역적 사고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참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지. 방금 뭐가 나왔냐면 이와 같이 뭐 할 수 있다?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됐어요? 그러나 포퍼 입장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대. 자, 연결시켜 볼게. 자, 일치 문제 나왔죠? 추론 문제 나왔죠? 일치 문제는요. 지문 속에서 찾기야. 지문 속에서 이렇게 적을까? 동일한 것 찾기. 반면에 추론은 지문 속에서 비슷한 것 찾기야. 찾기가 되는 거야. 1번부터 보자. 귀납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 확장이 일어난다. 그럼 살펴보면 돼. 몇 번째 문단부터? 첫 번째 문단부터 나와 있죠. 보시면 어느 부분에? 바로 이 부분. 지식을 확장한다 나와 있지. 확인해봐. 누가? 귀납 논증이.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되고? 5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치밀하게 관찰한 부분. 확인해보세요. 치밀하게 관찰한 거. 어디 나와 있지? 보시면 네, 이 부분 나와 있죠. 치밀하게 관찰한 부분. 자, 치밀하게 관찰한 후 도출된 귀납 결론은 항상 참이다. 치밀하게 관찰하여도 뭐하지 않는 경우가 있대. 검지 않은 까마귀가 있을 수 있다 했지. 그럼 당연히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참이 되지 않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 3번은 지워버려. 잘못 낸 문제고. 4번 전제 없는 새로운 지식의 출현은 지문의 내용과 연관시킨다면 이게 바로 뭐가 될까? 반증 사례가 되겠죠. 귀납의 논리적 오류를 발생시킨다. 그렇지. 반증 사례가 발생하면 바로 결론이 참임이 아님이 밝혀지게 되니까 오류가 되는 거지. 그 다음 5번 연역 논증은 전제의 참, 거짓 여부에 따라 결론의 참과 거짓 여부가 결정된다. 연역은요. 전제가 뭐라면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확실하게 뭐가 된다? 참이 된다. 라고 나와 있었지. 그러니까 당연히 전제의 참과 거짓 여부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참과 거짓 여부가 결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5가 되는 거고요. 추론 볼게요. 연역 논증에서 반증 사례가 발견되면 결론은 거짓이 되는 거다.
연역 논증에서 아니지. 귀남 논증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X가 되는 거고. 7번 포퍼는 근본적으로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는 지식도 있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문단에 나와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O가 되는 거고. 포퍼는 객관적인 검증을 통과했을 때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객관적 검증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반증 시도를 견뎌냈을 때여죠. 이게 관련된 내용이니까 X. 지식이 참신성과 대담성을 근거로 반증을 견뎌야만. 아니지. 참신하고 대단한 가설을 제시하고 그게 반증되지 않았을 때 그게 성공된 지식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X가 되는 거고. 5번 포퍼는 과학적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연역 논증을 통한 반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렇지. 연역 논증을 통해서 과학적 지식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O가 되는 거지. 이렇게 관련성을 찾아주면 돼. 여기까지 질문 마무리할게요.